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번역한 거고요.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뭐 조금 볼까요? 아까 이제 밥벌이의 지겨움. 이건 사실 이제 여기 다 불교 신자지만 이게 서양 책이 되다 보니까 너는 죽는 날까지 일평생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 사과 먹었다가. 그건 다 아시죠? 교회 안 다니셔도. 이게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문구라고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남. 누가 보니까 이제 남진하고 나훈아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은 음악가고 이 사람 가수다. 이건 노동소득형. 이 사람은 그 작곡을 많이 해가지고 노래방에서 수입이 엄청 들어온다. 일리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돈은 부족하다. 이게 이제 농업 사회의 어떤 사고 방식이죠. 농업 사회는 돈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돈은 사악하고 더럽고 나쁘다. 뭐 성경 또 나왔는데 생략하고. 이거는 좀 약간 좀 경쟁의 단점, 부추구의 어두운 면, 부자들의 뻔뻔함과 탐닉 이런 거를 자꾸 부추기는 뭐 영화나 드라마가 좀 너무 많아. 요즘 뭐 안 봤는데 펜트하우스 옛날 드라마지만 한지붕 세 가족. 요즘엔 이런 건 뭐가 있죠? 좀 이렇게 소박한 가족 얘기 나오는 거. 응답하라 1988. 비록 반지하 살아도 해피해. 한지붕의 세 가족 살아도 뭐 이 사람들은 별로 고민이 없고 그냥 사소한 해프닝이 항상 화목하게 풀리지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참 이런 나쁜 면이 많잖아. 웬 뭐 출생의 비밀들은 그렇게 많고 뭐 하여튼 삼각 사각 관계로 꼬이고 막 골치 아픈 일을 돈이 많으면 겪으니까 아예 저 인간들은 되게 불행할 거야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약간 마약 같은 드라마 같아 지금. 테레비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사람들 달래려고. 돈 없어도 너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니다. 돈 많은 사람 생각해 보면 내부에 파들어가 보면 되게 불행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만 아까 근데 뭐 급여 생활자만 하면은 월 간격으로만 돈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소봉 부자들은 그렇지 않죠. 뭐 날짜가 뭐 따로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입 보장이 있는데 자기가 사업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경영학과 나온 사람 중에 사업가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월급 주고 써주거든 잘. 정말이에요. 그 다른 인문대나 뭐 공대 이런 데는 좀 있는데 의외로 상대 나온 사람들이 사업가가 없어요. 김우중 씨 빼고. 또 저 예전에 요즘은 또 옛날 얘기지만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에 이렇게 막 정치인이나 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거의 없다 그래요. 전문직은 많은데 이 사자 달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뭔가 전문직이 되거나 누가 월급을 주는 쪽에 근무하지 위험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낮은 위험과 낮은 보상 차원에 있으면 최고 경영자를 제외하면 이게 전문가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냥 끝까지 급여 생활 자죠. 뭐 그래서 자, 가, 사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게 제일 노동자 최고 경영자도 자잖아. 이게 놈자자 좀 그런가? 발음이 그냥 월급 생활자 이거는 돈벌이가 이게 월가 간격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가 되면 기업가 대를 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런 거 살리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무슨 뭐 창업 도우미 이런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강의는 드릴 수가 없고
저도 창업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죠, 저도. 근데 이제 부모들이 원하는 건 요거죠, 사실. 그래도 요 정도 되면 그래도 전문성이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뭐 요즘은 뭐 교사, 뭐 약사, 뭐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다 돌린 다음에 뭐 서울공대를 간다든가 뭐 카이스트 공대를 간다든가 요즘 뭐 그렇게 시절이 이제 위험 회피적으로 바뀌었다는데 지금 이것도 못 돼서 난리인 건데 이것도 사실 대물림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애도 또 사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예술가도 가잖아요. 그 인쇄 저작료 받잖아요. 화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워낙 소수고 성공하기 힘든데 아버지 그림만 팔아먹어도 하여튼 그 남진처럼 노래만 계속하면 음악가라고는 안 하죠. 그래도 작곡을 해야지 시도 짓고 그래야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해서 법인도 만들고 뭐 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쉽진 않고. 근데 이제 해봐야죠. 뭐 소봉이라는 뜻은 이제 요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작지만. 그래서 뭔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월에 따라 다른데 자영업이나 뭐 작게라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방송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뭐 세탁소도 좋고 다 좋아요. 음식점도 좋고 그거를 이렇게 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업을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 고성장 시절에는 대기업 다녀가지고 또 이러네. 월급쟁이 되는 거를 더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러죠. 예. 저 시골 같은 데도 보면은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한 억대 농부라 그러죠. 한 3, 40, 4, 50대 아들들이 시골로 다시 내려와요. 가업을 잇는 거지.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거를 하시면 그거를 옛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좀 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강의했던 대로 약간 더 좀 노하우 공부하고 기술 수준을 발휘해서 높여서 가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여기 보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 한참 때죠. 청년 10살 석박사 이수율이 단 3%, OECD 평균은 15%인데 오 깜짝 놀랐어요. 석박사에도 우리나라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거하고 다 연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지내놓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많이 살지 않고 조금만 살았지만 그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박사까지 하려면 끝까지 여유만 되면 해라. 아주 그 특정한 분야락도. 그러면 기회가 훨씬 많아지고 자기가 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업을 하더라도 뭐 그 가업에 연관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일식을 잘하면 일본 가가지고 뭐 음식 학교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저 공부도 더 다니고 전문대학이든 뭐든 하여튼 이런 좀 지적인 활동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자영업 사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뭔가 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더 뭐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직업 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공부를 더 변행해가지고 뭐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뭐 베레벨 거 뭐 기술학원을 다니든 더해서 하여튼 자기 기술을 고도화해라. 전문성을 가져라.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래서 가를 이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내게 돈복이 없어 뭐 이런 건 이제 특히 남자들 일이야. 근데 큰 부자는 뭐 남자들이 만들지 모르지만 작은 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안주인 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제가 이때까지 자라온 경험상은 더 중요한 것 같아. 남자들은 큰 부자 빼고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모아요. 일단 쓰기 바쁘지. 남자들은 이렇게 퍼트리는 존재, 이렇게 가두질 못하고. 이런 건 우 소장님이 강의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생체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이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빠지시면 안 되고요. 돈은 언제나 골칫거리다. 청구서, 회계장부, 경제이론, 숫자와 그래프는 괴로워. 이제 요 강의의 목적은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서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다. 이런 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가족에 가까운 사람들수록 이렇게 자주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자꾸 해보세요. 또 부모에게 얼마 버는지 물어보는 자녀도 없고 배우자 급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미국도 그런가 봐요. 또 미국은 개인주의 심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남을, 돈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자본 소득을 올려라 이런 얘기고, 돈은 풍부하다. 돈 많죠.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없을까 맨날 이런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3장에 나오는 게 뒷장부터 제가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 머슬스, 금전 근육을 키우자. 본 강의의 목적은 금전 근육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금전 근육을 얼마나 키워드릴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라톤 완주도 10km 조깅부터, 제가 한 10km까지는 뛰어봤어요. 20km는 못 해봤고, 10km는 지금 못 하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자꾸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대화 주제로 좀 삼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소봉이 될 수 있다가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교재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요거 가지고만 강의를 하기에는 지난번 책과 달리 좀 우리 실정에 좀 안 맞는 내용들이 많고, 이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공부를 좀 했거든요. 돈이 뭘까? 돈 근육을 키우려면 돈이 뭘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고요. 금전 근육 만들기가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 돈, 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요즘 돈 뭐 양적 완화, 뭐 비트코인, 돈과 관련된 뉴스들이 온 경제 뉴스들을 다 도배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뭐 어쩌고, 뭐 FRB, 미국, 영국 연준이라고 그러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들이 잘 몰라도 될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도대체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거를, 뭐 아까 말씀드린 맨큐의 경제학, 또 제가 책을 하나 찾아보니까 17살 경제학 플러스, 쉽게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가 왔나요? 누가? 계속해서 돈의 기원과 역사, 요건 제가 지난 겨울에 요 강의 진행하면서 좀 열심히 공부했던 책들이에요. 뭐 돈의 번성, 부채, 그 첫 5천년, 뭐 또 소장님 쓰신 화칙 열전, 또 뭐 이런 책들이 돈에 대한 그 역사적 유래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누구는 책을 마스터하려면 삼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삼독을 해본 책은 딱 한 권밖에 없고, 두 번까지는 열심히 읽었는데 이런 책들은 이제 두 번 읽었어요. 그래서 메모도 좀 하고, 여기 써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3번 읽으면 저도 확실히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의까지 하면
아, 내가 많이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되게. 돈이 뭔가. 과거의 그 서양의 고대 사회라든가 동양에서 돈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나. 근데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뭐 현대 통화 이론 이런 것도 이제 양적 완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과연 화폐냐? 이거 텔레비에서 저 TV에서 막 논쟁이 벌어졌죠. 비트코인이 화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켠에 있고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켠에 있어가지고 막 그 무슨 MBC 백분 토론인지 뭐 JTBC 밤샘 토론인지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봐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판단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화폐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네? 그냥 한국은행권이 화폐다? US 달러와 앞으로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관심이 많으시네 의외로 요즘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 투자하시나요 혹시? 아닌가요? 예, 그런 것도 좀 궁금증을 제가 조금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멸도로 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해서 이제 전에 주식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그 대차대조표 그 재무상태표 만드는 거 강의를 좀 드렸었죠.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 메디치 은행이 어떻게 은행가들이 부기장부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주식회사로 발전되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복습할 겸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이제 손익계산서 보고 본인의 어떤 그 재무 상태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만들어 보는 법 뭐 이런 것까지 좀 하면 이제 그냥 단순히 나 얼마 벌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중적으로 복식부기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의 그 돈 버는 능력, 머니머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 자유로운 날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자산 배분하는 거하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좀 더 이어가서 복습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들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난번에 안 한 채권 관련된 이자율과 자산 가치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형성되는지 이건 좀 어려운데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요 주식 채권 말고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한 게 많죠. 제가 원래 전공이 금융기관 있을 때 이쪽이었는데 한 10년 지났더니 요즘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걸 보시고 이 선택하고 투자하실 때 판단하시기에 도움되는 그 뭐 좀 설명, 도움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쉽게 될려나 모르겠다. 좀 어려운 게 하도 나와서 하여튼 그리고 그런 거 좀 설명드리면 대략 한 뭐 10회, 8회에서 한 10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일정은 해 가면서 저도 이제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탁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전번이 쉬웠는데 전번에는 그 거기 나온 그 그래프 논리 이야기를 그냥 우리나라 현재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시기도 한 20 몇 년, 30년 지났고 나라도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니까 이제 그 맞춰드리는 정도만 제가 했는데 의외로 그 통함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기본 교재가 좋아서 근데 요번에는 이게 뼈대가 되긴 하지만 요 책 자체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강의로 들으시기에는 이게 재미없어요. 그리고 별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지 말까 생각도 하다가 하지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계획은 거창하게 잡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 실력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너무 어렵게 가면 또 안 되고 적정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머니 머슬
또 뭐 저 사마천이 얘기하는 소봉이 되면 더 좋고 머니머스를 키워서 하여튼 될 수 있게끔 하여튼 도움 드릴 수 있는 앞으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와인슈타인 거 가지고 또 질문하실래나? 하세요. 괜찮아요. 예, 오셨으니까. 뭐 주식 그래프 보시다가 잘 안 풀리시는 거? 본 강의는 질문은 별로 없으시죠.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뭐 질문이 나올 만한 어려운 거를 뭐 이론을 설명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오늘 뭐 이거 전에도 한참 고생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나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